한서진은 그날도 복부를 움켜쥐고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창밖은 아직 어둡고 남편은 옆에서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지요. 통증은 이번에도 하복부 깊숙한 곳에서 시작해 옆구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생리통과는 다른 종류의 아픔이었습니다. 둔탁하고 무겁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 같았지요. 서진은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6달째였습니다. 처음 남편에게 말했을 때 그는 차트도 보지 않고 대답했지요.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어. 호르몬 변화니까. 진통제를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좀 해. 서진은 국어교사였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중학교에서 15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지요. 학생들은 그녀를 차가운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정확한 말만 하고 틀린 건 반드시 고쳐주는 사람. 하지만 서진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차가운 게 아니라 조심스러운 것이라는 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지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된다는 걸 배운 사람이었지요. 결혼은 10년 전이었습니다. 한기석은 산부인과 전문의였고 서진보다 4살 많았습니다. 그는 침착하고 단정했으며 환자들에게 신뢰받는 의사였지요. 서진은 그의 차분함에 끌렸습니다. 감정에 기복이 없고 합리적이며 예측 가능한 사람. 결혼 생활도 그랬습니다. 평온했고 조용했고 문제가 없었지요. 아이는 없었습니다. 서진이 원하지 않았고 기석도 굳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반년 사이 뭔가 달라졌습니다. 통증이 시작된 건 봄이었습니다. 처음엔 무시할 만했지요. 하지만 서서히 강해졌고 생리주기와 상관없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날은 서 있기 힘들 정도였지요. 남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검사 좀 해줘. 기석은 그제야 초음파를 찍어줬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더니 말했지요. 특이사항 없어. 자궁 크기 정상, 난소도 괜찮아. 그리고 호르몬제를 처방했습니다. 서진은 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통증이 왔고 때로는 밤중에 깼습니다. 남편에게 또 말하려다 멈췄지요. 그가 귀찮아하는 표정을 짓는 게 보였으니까요. 또야?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서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11월 첫째 주 기석이 학회 출장을 떠났습니다. 부산에서 사흘간 열리는 국제학회였지요. 서진은 그날 오후 병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병원이 아닌 강남의 다른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오준호 과장이 진료를 맡았지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의사는 서진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질문도 여러 번 했습니다. 언제부터 아팠나요? 생리주기는 규칙적인가요? 이전에 다른 검사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초음파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지요. 각도를 바꾸고 다시 확인하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서진은 화면 속 작고 밝은 점을 봤습니다. 금속처럼 반짝이는 무언가였지요. 저게 뭔가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저건 원래 거기 있으면 안 되는 물질이에요. 서진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지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MRI와 혈액 검사를 해야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제거 수술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가 잠시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다른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니면 뭔가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지요.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만 때로는 본인 동의 없이 삽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해요. 서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그가 건넨 초음파 화면. 특이사항 없어. 그가 반복해서 한 말. 나이 탓이야. 그녀는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하늘이 보였지요. 붉은 빛이 서서히 어둠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핸드백 속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 떠 있었지요. 저녁 잘 먹어. 내일 저녁에 도착할게. 서진은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지요.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일주일 후로 잡혔습니다. 오준호 과장은 부산대병원 외과 교수 정혜민을 소개했지요. 이런 케이스는 경험 많은 분이 맡는 게 좋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 교수님은 이물질 제거 수술에 능숙하세요. 서진은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석이 부산에서 돌아온 날 저녁 그는 평소처럼 물었지요. 오늘 어땠어? 서진은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기석은 더 묻지 않았지요. 수술 전날 서진은 부산행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요. 논밭, 산, 작은 마을들. 그녀는 가방 속 서류 봉투를 만졌습니다. MRI 사진과 혈액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지요. 준호는 마지막 진료에서 말했습니다. 조직 검사도 함께 진행할 겁니다. 제거 후 정확한 상태를 알아야 하니까요. 부산대병원은 크고 복잡했습니다. 서진은 안내 데스크에서 길을 물었고 외과 병동으로 향했지요. 정혜민 교수는 5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회색 머리에 금태 안경을 쓴 여성이었지요. 한서진 씨? 그녀가 차트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정 교수가 의자를 권했지요. MRI 결과 봤습니다. 이물질 위치가 좀 까다롭네요. 자궁 후벽 쪽에 깊숙이 박혀 있어요. 그녀는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구형 IUD예요. 지금은 사용이 금지된 모델이죠. 서진은 숨을 참았습니다. IUD요? 그녀가 되물었습니다. 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자궁 내 피임 장치입니다. 보통은 시술 후 정기 검진으로 위치를 확인하는데 이건 방치된 것 같아요. 최소 78년은 된 걸로 보입니다.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7년, 8년. 그 시기라면 결혼 초기였지요. 그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제가 동의한 기억이 없는데요. 정 교수는 잠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환자 본인도 모르게 시술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가까운 사람이 의료인일 경우에는. 수술은 다음 날 오전에 진행되었습니다. 전신마취였고 서진이 깨어났을 때는 오후였지요. 회복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백색 조명이 눈부셨지요.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교수가 찾아온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그녀가 차트를 내려놓으며 말했지요. 이물질 제거했고 조직도 채취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서진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정 교수는 의자를 당겨 앉았지요. 자궁경부에서 3단계 이형성이 발견됐습니다. 암전 단계예요.
방치하면 암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기 손상도 있습니다. IUD가 자궁벽을 뚫고 주변 조직을 압박한 흔적이 있어요.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 교수가 계속 말했지요. 이형성은 정기검진으로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매년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으셨나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이 의사예요. 산부인과 전문의죠. 정 교수의 표이 굳었습니다. IUD에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정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제조사에 조회를 요청했어요.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병실에 혼자 누워 있었지요. 창밖으로 부산 항구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사흘 후 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 교수가 전화를 걸어왔지요. 한서진 씨 확인했습니다. 그 IUD는 8년 전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기석 산부인과에서 폐기 처리된 기록과 일치해요. 서진은 전화를 끊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지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뒤쪽 파일 박스가 쌓여 있었지요. 서진은 하나씩 꺼내 확인했습니다. 병원 운영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의료기기 폐기 대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8년 전 기록을 찾았지요. IUD 폐기 항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폐기 확인서는 첨부되지 않았지요. 서진은 다른 서류를 뒤졌습니다. 은행 송금 내역서가 나왔습니다. 8년 전부터 매월 일정 금액이 같은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지요. 수취인 이름은 김나율이었습니다. 서진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김나율을 검색했지요. SNS 계정이 나왔습니다. 프로필 사진 속 여성은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최근 게시물에는 카페 사진, 여행 사진이 올라와 있었지요.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서진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골프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진은 남편의 병원으로 갔습니다. 오후 진료 시간이었지요. 그녀는 대기실에 앉아 환자들을 지켜봤습니다. 한 여성이 접수 창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김나율 씨 맞으시죠?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성은 복도 끝 화장실로 향했지요. 서진도 뒤따라갔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김나율은 서진을 힐끗 보더니 립스틱을 꺼냈지요. 서진은 말했습니다. 오래 다니셨어요? 김나율이 동작을 멈췄습니다. 네. 그녀가 되물었지요. 서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병원이요. 환자로 오래 다니셨냐고요. 김나율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몇 년 됐어요. 그녀는 립스틱을 바르고 가방을 챙겼지요. 그럼 서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지요. 창백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을 씻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다시 앉았지요. 한 중년 여성이 옆에 앉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괜찮습니다. 서진이 대답했지요. 여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장님이 좋긴 한데 요즘 자꾸 바빠 보이시더라고요. 예전엔 꼼꼼하셨는데. 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전부터 다니셨어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5년 됐어요. 배미연이라고 합니다. 배미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검사도 대충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친구는 여기서 검사받고 이상 없다고 들었는데 다른 병원 가니까 문제 있더래요. 서진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나요? 배미연은 목소리를 낮췄지요. 자궁 쪽이었대요.
꽤 심각했다던데. 서진은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아직 병원이었지요.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 교수가 준 조직검사 결과지, IUD 1년 번호 확인서, 그리고 자신이 찾아낸 폐기, 대장과 송금 내역서. 서진은 서류들을 펼쳐놓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분명했습니다. 계획적이었다는 것. 그녀는 핸드폰을 들었지요. 오준호 과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담 한 번 더 받고 싶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내일 오전 어때요?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기석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서진은 서류를 봉투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저녁 드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기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방으로 들어갔지요. 서진은 부엌에 섰습니다.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지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뒤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오준호 과장은 서진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진료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지요. IUD 1년 번호 확인서, 폐기대장, 은행 송금 내역서. 준호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 동의 없는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에요. 게다가 정기 검진을 하지 않아 이형성까지 진행됐다면 이건 고의적 방치로 볼 수 있어요. 준호는 잠시 멈췄지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지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남편이 정말 그럴 리 없다고. 준호는 그녀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하시면 찾으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마세요. 본인의 안전이 먼저니까요. 서진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지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니고 차들이 멈췄다 움직였습니다.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지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없었습니다. 오후 진료 시간이었지요. 서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남편의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평소라면 들어가지 않았을 공간이었지요. 기석은 이곳을 자신만의 영역으로 삼았습니다. 일 관련 서류가 많아서라고 말했지요. 서진은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지요.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지요.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생년월일을 입력했지요. 틀렸습니다. 결혼기념일을 쳤습니다. 역시 틀렸지요. 서진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메모지, 볼펜, 명함들이 담겨 있었지요. 그녀는 명함 더미를 뒤적였습니다. 그중 하나에 손글씨로 적힌 숫자가 보였습니다. 508. 서진은 노트북에 입력했지요. 화면이 열렸습니다. 바탕화면에는 폴더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운영, 학회자료, 재무제표. 서진은 하나씩 열어봤지요. 대부분 예상 가능한 내용이었습니다. 환자 차트, 수익 분석, 의료기기 구매 내역. 그녀는 휴지통을 확인했습니다. 비어 있었지요. 그리고 화면 오른쪽 아래 작은 폴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름은 누 패멀리 플랜이었지요. 서진은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클릭했습니다. 폴더가 열렸지요. 안에는 사진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첫 번째 파일을 더블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여성이 나타났지요. 김나율이었습니다. 병원 화장실에서 마주쳤던 그 여성.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두 아이가 서 있었지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각각 6살, 4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서진은 다음 사진을 열었습니다. 놀이공원이었지요. 김나율이 아이들과 함께 회전목마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식당이었습니다. 4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요. 김나율, 두 아이 그리고 남편. 기석은 아이들 사이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화면을 응시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을 더 열었습니다. 문서 파일이 나타났지요. 미나 출생신고서, 민성 출생신고서. 서진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미나는 7년 전, 민성은 5년 전에 태어났지요. 그리고 또 다른 문서가 있었습니다. 재산 이전 계획서. 서진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문서에는 부동산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 건물, 강남 아파트, 제주도 펜션. 모두 기석 명의였지요. 그리고 이전 예정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나율. 하단에는 메모가 있었지요. 서진 사망 시 즉시 진행. 서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다른 폴더가 보였지요. 의료기록. 서진은 클릭했습니다. 안에는 그녀 자신의 차트가 있었습니다. 8년 전 기록부터 시작됐지요. 맹장 수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결혼 2년 차였지요.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응급실에 갔고 남편이 직접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차트에는 수술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맹장 제거 완료. 그리고 하단에 손글씨로 메모가 있었지요. 작은 선물 삽입 완료. 정기 검진 생략 예정. 서진은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작은 선물. IUD였지요. 다음 기록은 1년 후였습니다. 복통 호소. 진통제 처방. 그 다음에도 똑같았지요. 하복부 통증 지속. 호르몬제 처방. 초음파 검사 결과 이상 무.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진은 알고 있었지요. 오준호가 찍은 초음파에서 이물질이 선명히 보였으니까요. 마지막 기록은 석 달 전이었습니다. 자궁경부 이형성 의심. 조직 검사 필요하나 환자에게 알리지 않음. 서진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눈을 감았지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지요. 다녀왔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전원을 껐지요. 서재를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기석은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고 있었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 그가 물었지요. 서진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얼굴이었지요. 피곤해 보이지만 여유로운 표정. 10년을 함께 산 남편.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아무거나요. 기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TV를 켰지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앵커가 경제 뉴스를 읽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요.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았지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지요. 서진은 소파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저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기석이 고개를 돌렸지요. 어디 아파? 서진은 그의 눈을 봤습니다. 산부인가요? 기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요. 하지만 서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물었습니다. 내가 있는데. 서진은 대답했습니다. 세컨드 오피니언 받고 싶어서요. 기석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결과는?
서진은 침착하게 말했지요. 이상 있대요. 자궁 쪽에 뭔가 있다고. 기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지요. 과잉 진단 아니야? 요즘 병원들 그래. 불안 조장해서 검사 더 받게 하려고. 서진은 일어났습니다. 내일 다시 가볼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기석은 그녀를 올려다봤지요. 나한테 보여줘. 내가 확인해 줄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지요. 창밖으로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요. 서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증거 찾았습니다. 신고하고 싶어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내일 오전 경찰서로 오세요.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다시 서재로 가야 했지요. 파일을 복사해야 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거실에서 TV 소리만 들렸지요. 서진은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누 패멀리 플랜 폴더를 열어 모든 파일을 USB에 복사했지요. 진행바가 천천히 채워졌습니다. 90%, 95%, 100%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서진은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노트북을 끄고 서재를 나왔지요. 안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지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지요. 그녀는 조용히 옷을 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가방에서 USB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파일들이 그대로 있었지요. 서진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오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서진이 말했지요. 오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동작 경찰서로 오세요. 박지연 형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먼저 가 있을게요. 서진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9시였지요. 민원실 직원이 그녀를 2층 수사과로 안내했습니다. 박지연 형사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지요.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서진 씨 맞으시죠? 그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준호도 옆에 앉아 있었지요.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오 과장님께 이미 개략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증거 자료 있으시죠? 서진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혜민 교수가 준 서류 봉투도 함께 내밀었지요. 박 형사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지요. 사진들, 문서들, 의료 기록. 그녀는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표이 점점 굳어졌지요.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환자 동의 없는 시술, 의료 기록 조작, 고의적 방치. 게다가 살해 계획까지 있네요. 서진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 형사가 계속 말했지요. 영장 신청하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발부받을 수 있을 겁니다. 남편분께는 아직 알리지 마세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있을 때 연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박 형사가 덧붙였지요. 서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였지요. 기석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USB에서 출력한 서류들을 가지런히 놓았지요. 사진들, 재산 이전 계획서, 의료 기록, 마지막으로 작은 플라스틱 케이스를 올려놓았습니다. 안에는 정혜민 교수가 보관해둔 IUD가 들어있었지요. 저녁 6시
기석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그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지요.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그녀가 불렀습니다. 기석이 거실로 들어왔지요. 그리고 테이블 위 서류들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야? 기석이 물었지요. 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이요. 기석은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사진을 집어들었지요. 김나율과 아이들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어디서 가져온 거야? 그가 물었습니다. 당신 컴퓨터에서요. 서진이 말했지요. 기석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재산 이전 계획서를 봤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이건 오해야. 그가 말했습니다. 설명할 수 있어. 서진은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그녀는 IUD가 든 케이스를 들었습니다. 8년 전 맹장 수술 때 넣은 거죠. 제 동의 없이. 기석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건. 그가 말을 멈췄지요. 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자궁경부 이형성도 알고 있었죠. 조직 검사 필요하다는 것도. 근데 저한테는 말 안 했어요. 기석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그가 말했지요. 정신이 없었어. 병원 일도 바쁘고. 서진이 끊었습니다. 다른 가족 때문에 바빴죠. 기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아니야. 나유리는. 그가 말을 이었지요. 복잡한 상황이었어. 서진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라고요? 당신은 계획을 세웠어요. 저를 천천히 죽이려고. 기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난 그럴 생각 없었어. 그는 테이블로 다가가 서류들을 집어들었지요. 이건 그냥 정리한 거야. 만약을 대비해서. 만약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제가 죽을 만약을요? 기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구겨 쥐었지요. 그리고 갑자기 서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진은 뒤따라갔습니다. 기석은 노트북을 켜려 했지요. 증거 지워야 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기석이 동작을 멈췄지요. 서진은 문을 열었습니다. 박지연 형사와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한기석 씨 계십니까?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뒤를 가리켰지요. 기석은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 형사가 영장을 내밀었지요. 긴급 체포 영장입니다. 의료법 위반, 상해, 살인 예비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 2명이 기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갑을 채웠지요. 잠깐만. 기석이 소리쳤습니다. 오해예요. 설명할 수 있어요. 박 형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기석은 서진을 봤지요.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우리 얘기해보자. 서진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10년을 함께한 남편. 하지만 이제 낯선 사람이었지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기석은 끌려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지요. 서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 서서 테이블을 봤습니다.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지요. 그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3달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였지요. 방청석은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 의료계 관계자들, 일반 시민들. 서진은 증인석에 앉아 증언했습니다. 제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오준호가 증언했습니다. 초음파 결과 명백한 이물질이 확인됐습니다. 환자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혜민 교수도 나왔지요.
자궁경부 이형성 3단계는 방치하면 암으로 진행됩니다. 정기 검진으로 충분히 발견 가능한 질환입니다. 김나율도 법정에 섰습니다. 기석 씨와 7년 동안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두 아이를 낳았고요. 그는 부인과 곧 이혼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물었지요. 이혼 계획을 구체적으로 들으셨습니까? 김나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다만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했습니다. 포렌식 전문가가 증언했습니다. 노트북에서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했습니다. 재산 이전 계획, 보험금 수령 시나리오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지요. 피고인의 의도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전문가가 대답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범죄로 판단됩니다. 기석의 변호인은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살해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반박했지요. 서진 사망시라는 문구가 명시된 문서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고의입니다. 판결은 6개월 후에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선고문을 읽었지요. 피고인 한기석은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악용해 동의 없이 의료시술을 시행하고 건강 상태를 고의로 방치했으며 사망을 전제로 한 재산 이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의료인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재판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의사 면허를 영구 취소합니다. 피해자에게는 위자료 5억 원과 치료비 전액을 배상하라. 기석은 무너졌습니다. 변호인이 부축했지요. 서진은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들으며 눈을 감았지요. 끝났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오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가 말했지요.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지요.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지요.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서진은 병원 복도를 걸었지요. 1년 만에 정기 검진이었습니다. 오준호가 진료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가 미소 지었지요. 서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검사는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초음파, 조직검사, 혈액검사. 준호는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지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깨끗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형성 소견 없어요. 더 이상의 진행도 없고요. 서진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정기적으로 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건강하세요. 서진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한 웃음이었지요. 진료실을 나오며 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녁 괜찮으세요? 서진은 그를 봤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지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해서요. 그냥 밥 한 끼. 저녁은 병원 근처 작은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지요. 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는 게 보였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어요. 근데 견딜만 했어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5년 전에. 서진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지요. 제가 당직이어서 못 막았어요. 전화만 받았더라도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쓸쓸하게 웃었지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마음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상처에 대해, 회복에 대해, 앞으로에 대해.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졌지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 될까요?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지요. 좋아요. 여름이 되었습니다. 서진과 준호는 자주 만났지요. 영화를 보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천천히 나눴지요.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보육원에 봉사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보육원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지요. 준호는 그들과 익숙하게 인사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와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건강검진 봉사로. 한 여자아이가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6살쯤 되어 보였지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서진은 무릎을 굽혔습니다. 안녕. 이름이 뭐야? 아이가 대답했지요. 아라예요. 아라는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예뻐요. 그녀가 말했지요. 서진은 웃었습니다. 고마워. 아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언니도 여기 사람이에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야. 놀러 왔어. 봉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서진은 조용했습니다. 준호가 물었지요. 괜찮으세요?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아라라는 아이가 자꾸 생각나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착한 아이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보육원에 왔대요. 서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입양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녀가 물었지요.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생각은 했는데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가을이 왔습니다. 서진과 준호는 보육원에 다시 갔지요. 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아라 입양 절차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원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두 분이서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혼 준비 중입니다. 서류 작업은 석 달이 걸렸습니다. 면접, 가정 방문, 교육. 서진과 준호는 모든 과정을 함께 했지요. 겨울이 되었을 때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아라가 그들의 딸이 되었습니다. 엄마. 아라가 처음으로 서진을 불렀을 때 서진은 울었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지요. 괜찮아요? 그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해서 그래요. 결혼식은 봄에 열렸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지요. 친구들과 동료들이 왔습니다. 정혜민 교수도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축하해요. 그녀가 서진을 안으며 말했지요. 서진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드레스룸에서 서진은 거울을 봤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자신이 낯설었지요. 2년 전 법정에 섰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옆에 준호가 있었고 아라가 있었습니다. 아라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예뻐. 그녀가 소리쳤지요. 서진은 웃으며 아라를 안았습니다. 너도 예쁘다. 아라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엄마 줄 거예요. 식은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준호가 서진의 손을 잡았지요. 평생 지켜줄게요. 그가 말했습니다. 서진은 그를 봤습니다. 저도요. 그녀가 대답했지요. 피로연이 끝나고 세 사람은 새 집으로 갔습니다. 동작구가 아닌 마포구였지요. 넓은 거실에 햇빛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아라는 자기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 봐요. 그녀가 소리쳤지요. 서진은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한강이 보였지요. 준호가 뒤에서 어깨를 감쌌습니다. 행복해요? 그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많이요. 밤이 되었습니다. 아라는 일찍 잠들었지요. 서진과 준호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지요. 힘든 시간이었죠. 서진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견뎠어요. 덕분에.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이 강했던 거예요. 직감을 믿고 진실을 찾고 끝까지 싸웠잖아요. 서진은 창밖을 봤지요. 강물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어요. 혼자인 줄 알았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잖아요. 서진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그래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라의 방문을 살짝 열어봤지요. 아이는 곰 인형을 안고 자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지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컵을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지요. 그녀는 자신의 몸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건강했고 자유로웠습니다. 문득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하복부 통증, 남편의 거짓말, 법정의 긴 시간. 하지만 이제는 아팠던 기억이 아니었지요. 배운 것이었습니다. 직감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자기 몸의 신호를 들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 엄마, 아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돌아봤지요. 아라가 눈을 비비며 서 있었습니다. 배고파요. 서진은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그래, 뭐 먹고 싶어? 아라가 대답했지요. 팬케이크. 부엌에서 팬케이크를 굽는 동안 아라는 식탁에 앉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지요. 이게 우리야. 아라가 말했습니다. 서진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예쁘다. 준호도 일어났습니다. 좋은 아침. 그가 말하며 아라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진은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지요.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밝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이었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 엄마, 공원 가요. 아라가 소리쳤습니다. 서진은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래, 가자. 준호가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날씨 좋은데 산책하면 좋겠네요.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지요.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지요.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아픔 뒤에도 배신 뒤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엄마, 빨리. 아라가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서진은 아이의 속도에 맞춰 걸었지요. 준호가 옆에서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봄빛 속을 걸어갔습니다.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직감을 믿길 잘했다고, 자신의 몸을 지키길 잘했다고, 진실을 찾아 싸우길 잘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사랑하길 선택한 것이 잘한 일이라고. 공원 벤치에 앉아 아라가 뛰노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준호가 말했지요. 행복하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로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아라를 재운 후 서진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지요. 오늘은 좋은 날이었다. 아라와 준호와 함께 공원을 걸었다. 봄이 왔고 나도 살아있다. 이제는 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서진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지요. 밝고 둥근 달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이제 괜찮아.